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관옥의 신원서판 윤관옥입니다. 오늘은 300만 인천 시민과 교육 가족의 교육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을 모셨습니다. 바로 민선 두 번째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분인데요.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인천 교육의 어제는 어땠고 지금 현재는 어떠한지, 또 앞으로 미래 비전과 현안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선 인천광역시 교육감에 재선이 되셨어요. 재선이 되고도 또 1년의 임기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임기를 맡겨준 인천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인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을 평가해서 다시 한번 인천 교육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은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미래교육의 토대를 구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시작된 2기 1년 동안은 포스트 코로나의 원년이면서 또 학생 성공 시대의 원년입니다. 그동안 미래교육의 토대 위에서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었고요. 또 민원기동대를 설치해서 시민들의 민원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또 시설 개방, 또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학교폭력 토론회도 3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특히 새롭게 2기 공약이었던 그 111개의 공약상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3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결대로 교육인 우리 인천 교육에 인성과 시민성 교육인 올바로 교육, 그리고 우리 인천 학생들이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대로 교육을 방향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도성훈 교육감 재선 이후에 최대의 화두, 또 지역사회 이슈라고 할까요? 그러면 우리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생 통학복지 차원에서 학생 등교버스이죠. 학생 성공버스라고 이름이 붙여졌던데요. 학생 성공버스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데 도대체 성공버스, 학생 성공버스가 어떤 사업인지요? 전국 최초로 학생 통학복지인 학생 성공버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40개 중고등학교 1240명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 차량이 모두 친환경 버스로 준비됐고, 그 가운데 3대가 수소버스입니다. 송도, 그리고 청라 경서 지역, 검단 신도시, 영종, 서창 남천동, 또 부평, 일신 지역을 비롯해서 6개 권역에 총 27대가 운행이 됩니다. 이번 학생 성공버스가 갖는 의미는 교육 환경 개선과 안전한 등굣길을 조성하는 데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국 최초, 국내 1호죠. 전 차량 친환경 통학버스가 도입돼 있고, 특히 수소버스 3대가 투입된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수소버스나 친환경 버스를 통해서 학생 성공버스를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수소 생산 시설을 견학한다거나, 또는 생산과 공급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체험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버스를 타면서 기후재난 대응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읽기, 걷기, 쓰기, 이른바 이걸 줄여서 읽거스라고 하던데요. 여기 정책에 힘을 모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런 정책을 펼치게 되신 배경과 또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시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코로나가 우리한테 준 영향은 컸는데요. 그것을 마치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처럼
챗GPT라고 하는 생성형 AI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는 인간이 자연과만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과 AI가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AI를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변호사 시험도 통과하고 회계사 시험도 통과하고 또 창작이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했는데 이 챗GPT가 창작 영역까지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성형 AI의 지배를 받거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인간다움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책을 통해서 읽기와 읽기를 하고 지혜와 지식을 얻고 그리고 걸으면서 자기와의 대화 또 토론 또 두 발로 사유하는 철학을 걷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행자에게는 또 수행의 한 방법이기도 하고 또 걸으면서 자기가 읽었던 것을 객관적 지식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고 또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글로 쓰면은 글쓰기에 대한 부담감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 독서의 한 방법인 읽기를 쓰기로 확장을 하면서 그 사이에 걷기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 읽어쓰라고 하는 사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질문과 상상력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주도성을 갖고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서 우리가 읽어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읽어쓰 사업이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인천 시민 문화운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 3,000명에 가까운 우리 학생들부터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지금 토론을 하고 있고 이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런 방법들을 찾아내서 최종적으로는 내후년 2025년까지 우리 인천에 300만 인구인데요. 그 10%인 30만 정도가 자기 책을 만들 수 있는 저자 만들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인천이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거듭날 것이고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 학습 역량을 키우는데도 아주 커다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문고전 100권 읽기라든가 또는 한글날 행사도 부활하고 또 사제동행 걷기도 하고 또 세월 100일장과 같은 그런 글쓰기 대회에 우리 학생, 직원 또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해서 글 쓰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한 그런 정책이다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기만의 그런 생각을 하고 자기 결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우리가 읽어쓰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인천일보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네. 바랍니다. 저도 최근 독서를 많이 하지 못했고 걷지를 못했고 또 쓰지를 못했는데 저부터 읽어쓰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겠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평소에 이 대학 넘어 채용 시장의 변화를 읽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입버릇처럼 강조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예. 대학 넘어 채용 시장의 변화 무슨 말인가요? 대학만 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대학 가는 이유도 잘 따지고 보면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가치 있게 살 것인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로지 점수 따가지고 대학 가는 그런 교육만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채용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28개의 기업을 지금까지 방문을 해봤는데요. 학생과 학부모는 갈 곳이 없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미스매칭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학부모나 교육계 또 시민 모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이제 챗GPT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AI가 발달하면서 취업 시장도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네카라쿠 베당토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좀 낯섭니다. 네. 네. 네이버, 카카오, 토스, 당근마켓, 배민 이런 기업들의 머리 글자예요. 네. 그런 IT 기업들이죠. IT 기업, 그 다음에 외국계 기업, 우리 교육청과 같은 공기업, 공기관 등은 이제 학벌과 스펙을 보지 않습니다. 또 은행도 작년에 5억, 6억씩 이렇게 주면서 지점도 정리하고 또 퇴직도 이렇게 유도하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이 은행 가는 인구도 8%가 안 되고 또 지금은 카카오뱅크 같은 그런 IT 전문가들이 또 은행 사업에 진출을 하고 그러면서 은행도 50% 이상이 지금 블라인드 채용으로 바뀌고 있고 지금의 수능 중심의 그런 방식의 채용은 대기업이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수시 채용, 경력자 채용, 또 블라인드 채용, 역량 중심의 채용 이게 지금 채용의 주요 트렌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전히 학교에서는 교육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특히 이제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성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던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사라든가 구글사 같은 데서도 이제는 상대평가를 하지 않고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이런 과감한 인사 혁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그 시험 점수에만 매달려 있다라고 하면은 대학 가는 공부 따로, 대학 가서 하는 공부 따로, 취업하는 공부 따로, 또 취업을 하고 요새 오랫동안 붙어 있질 않아요. 1, 2년 안에 그 스펙 가지고 또 다른 데를 가. 이거 계속 이 직업을 얻기 위한 그런 공부만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려야 된다. 그래서 채용 시장이 어떻게 변했고, 그래서 정말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대학과 과선택, 준비, 이런 역량, 이런 것이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그런 직업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불식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저도 이렇게 함께 하고 있고요. 이번에 또 인천일보에서 우리 직업교육 편견 깨기 이런 그 기사를 연재함으로써 우리 인천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신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교육감님, 그래서일까요? 이 시야를 굉장히 넓게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교육감께서 올 초에 이제 싱가포르에도 다녀오셨고요. 지난 4월에는 북유럽도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몽골에도 다녀오셨고 결국 인천 교육의 뭔가 큰 변화를 위해서 국제적인 식견과 안목을 넓히기 위한 그런 비교 시찰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많던데요. 어떤 내용으로 다녀오셨고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싱가포르 그리고 덴마크 또 핀란드, 북아일랜드, 프랑스 이렇게 좀 선진적인 국가들을 작년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다녀왔고요. 그걸 통해서 코로나 때 어떻게 대응을 하고 그 이후에 미래 교육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살피면서 우리의 준비 과정과 비교도 해보고 그런 목적으로 다녀왔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몽골을 3박 4일 동안 다녀왔는데 몽골 교육부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이제 상호 간의 국제 교류, 또 그간에 이루어졌던 학교 간의 교류, 또 특히 이제 몽골에서는 우리 인천에서 디지털 교육 도시를 선포하고 노트북을 보급하고 이 디지털 역량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몽골에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몽골 교육부하고 협약을 맺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천의 학생 23명이 몽골의 학생 20명과 함께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SDG 17가지 부분에 대한 목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깨끗한 물과 위생이라든가 또 지속 가능한 청정 에너지, 또 기후 변화 대응, 또 육상 생태계, 해양 생태계
이런 5개 주제에 대한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네. 많은 성과들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이 우리 인천 교육과 전맥이 된다라면 학생들의 글로벌 교육, 또 동아시아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겠군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 인천을 품고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계로 교육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또 외국과의 어떤 교류, 또 해외 체험 활동의 확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넓은 시야와 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죠. 우리 인천 교육가족 35만 학생과 또 4만 명의 교직원들, 그야말로 유초, 중, 고등학교 이 특수교육까지 아울러서 우리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교육행정을 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민선 2번째 맞은 취임 1주년, 또 공교롭게도 최근 인천일보 창간 35주년을 보냈거든요. 우리 인천 교육가족과 또 시민들에게, 또 인천일보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인천 교육이 학생 중심의 교육, 하나에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그리고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 성공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직원들은 물론이고 우리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 시민들, 그동안 코로나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힘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결대로 성장해서 인천에서 배우고 인천에서 직업도 갖고 인천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면서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인천일보를 비롯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35주년 축하드리고, 또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우리 인천의 학생들과 주민의 삶에 밀착하는 그런 언론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마음껏 하면서 학생 성공 시대를 위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학생 성공 시대를 주창하고 있는 인천교육청, 인천교육청을 이끌고 있는 도성은 민선 교육감과 함께 인천교육청이 지향하고 있는 결대로 교육, 또 학생 성공 시대는 어떠한 것인지 자세히 대화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